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리 2권입니다. 제14장 채용장이죠. 원문은 짧아요. 원문은 간단해요. 도유채용. 도에는 채와 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아니, 도란 뭘까요? 예,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그냥 명리하게 해요. 예, 채용이 있다. 그러나 불가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단 논야. 한 가지로만 논하지 말아라. 중요한 것은 뭐에 있느냐? 부지, 억지, 듣기의. 얻는다. 이 마땅함을 얻었을 때 도와주는 것과 눌러주는 것에 마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에 대한 철조 선생의 이론이요. 아주 길고 장황하십니다. 그래서 철조 선생님의 설명만 다 들어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갈 거예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설명을 거기다 했겠죠. 그러나 유시주도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끊어서 일일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유시주도 제가 이렇게 번역을 다 해놨죠. 자, 유시주는 제껴놓고요. 그러나 또 유시주에서 또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 선생이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그건 나중 얘기고요. 자, 임시왈 했어요. 채자. 이 채라는 건 무엇인고? 아니, 조금 옆으로 좀 해놓고 합시다. 이거 좀 이렇게 보일 것 같네요. 예. 채자. 채라는 것은 무엇이뇨? 하면 형과 상과 기국, 형상기의 국을 말하는 것이다. 의지. 만약에 없으면, 형상기국이 없으면, 즉이 일주가 채가 된다. 일주가 채가 되면서 채가 된다라고 끝내야 돼요. 두 번째, 채용을 설명하시고 계세요. 용자란 용신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용지 외에 별도로 유용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원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주에서 채용과 더불어 용신은 분별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채는 사주채요. 사주채가 그 채가 없어지면 일주가 채요. 없을 땐. 그리고 용신은 오직 용은 오직 용신일 뿐이지 채용과 용신을 따로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상세 제명, 상세하게 실어놓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밑에도 또 반론을 줘요. 모호하다, ing속, 더욱 그것은 모호하다. 요 국까지도 모호하게 돼 있다. 우리도 모호하다 그러죠. 잘 알 수 없는 것을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 가지. 지금 무엇을 제하고 채용지 외에 제하고 불능에 별도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용신을 별도로 구할 수가 없다. 채용지 외를 제하고는 용신을 별도로 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완이란 이건 완구 가지고 논다는 뜻이죠. 이랬을 때 이 완은 원문을 자세히 요리보고 조리보고 본문, 그렇죠. 원문이나 본문이나요. 말에 딱 있어요. 요제 부지억지 듣기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도와주고 눌러주고 그 마땅함을 얻었을 때 확실하게 드러난다. 채용을 쓰는 방법이 확실하게 드러난다. 즉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가 없다. 용은 용신이다 라는 거예요. 억지부지 듣기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왕즉 억지하고 눌러주고요. 약즉 부지 도와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비록 이 불력지법 바꿀 수 없는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바뀌지 않는 가운데서도 변혁자 그 바뀌는 것이 있으니 오직 심찰 자세히 살펴라. 뭐를 살피라는 거예요? 듣기의 마땅함을 진짜 이걸 과연 마땅함을 얻었는가를 살펴야 된다.
삼자일 뿐이다. 이 세 글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직 억제하고 왕한정 눌러주고 만약 불가옥 눌러줄 수가 없다면 오히려 반대로 의부지 그냥 도와주기만 합니다. 이게 이제 종격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약적 부지 약한데 도와줘야 되는데 불가부 도와줄 수가 없다. 이런 데는 반대로 없지.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 격국론과 억부론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어제도 격국론을 설명하면서 제가 심여첨 성세인데요. 결국은 일주를 봐라 제격을 설명하면서 분명히 일주가 약할 땐 일주를 도와줘야 되고요. 일주가 강할 때는요 반드시 재든 관이든 다 쓸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차는 여기요. 일로 내려올게요. 차는 명리의 진기 진짜 깃틀이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줄 때 못 눌러주면 아예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도와줄 때 못 도와주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좋은 것이 오행이 전도되지 않냐. 그 묘용이다. 묘하게 쓰임이 있다. 대체로 왕극자 이걸 왕한 것이 아직 극에 다다른 자는 이걸 눌러주면 오히려 그 눌러주는 것에 반대로 격해진다. 그럼으로써 해로움이 있는 것이니 즉 마땅히 종기기 그 강한 기운을 따라서 부지 도와주면 되는 것이요. 약극자 아주 지극히 약한 자는 도와주면요 그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한갓도자입니다. 이건 한갓도로 도루묵이라고 그러죠. 아무런 노력이 없다. 한간 도력이 없으면서 무공 공이 없다. 즉 마땅히 그 약함을 따라서 억지 그냥 눌러줘 버린다. 이것이 불가의 일단노냐라. 이것이 바로 원문에서 한 가지로만 논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이 말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원문 위주로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계세요. 불가의 일단노냐라. 그러면서 억지 부지 득의는 나중에 벌써 설명을 했죠. 나중에 문구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 끊은 것은 원문에도 이렇게 끊어 있어요. 참 그래서 여기서 이 채용장이요 적천수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억부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작은 가로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일주가 왕하면서 재강이 혹 관이 됐든 혹 재가 됐든 혹 식상이 있으면 이걸 다 쓰면 돼요. 재강에서 월지죠. 그러면 일주가 강하다라는 거 왕하다라는 건 뭐예요? 재강을 빼고 그 옆에 것이 도움이 있다는 거죠. 월주를 빼고 일주를 많이 도와주니까 일주가 왕한 거예요. 그걸 쓰면 돼요. 혹 일주가 세예요? 그러면 별도로 찾아라. 별심. 사주간지. 다른 사주간지에서 방신지 위용. 그거 일주를 도와줘서 쓸만한 것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재강이 또 록인이에요. 록인이에요. 이건 분명하게 강할 것이다. 그러면 즉이 재강은 위체가 되죠. 그러면서 그 간기 대세, 그 대세를 봐서 사주 다른 간지예요. 식신과 재관이 있으면 신기득성, 그 있는 곳을 찾아서 용지 쓰면 되고요. 만약 사주 간지에서 다른 간지예요. 재와 살이 아주 지나치게 왕해요. 그러면 일주가 왕한 가운데 약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모름지기 찾아야 된다. 그 방신지 일주를 도와주는 것을 해서 재화, 재살 하는 것을 용지, 그걸 쓰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끊어졌습니다. 본문에. 그래서 일주가 체가 되고요. 자, 오늘은요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임철조 선생의 설명만 쭉 해도
제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저도 한 20분만 이 강의를 하면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지칩니다. 자, 일주가 체가 돼요. 일주가 체가 된 자는 일주가 왕하고, 일주가 위로 체가 되면 일주가 왕하면서 인수가 많아요. 이럴 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재성을 써라. 재성을 써라. 왜? 인수까지 많으니까요. 그럼 재성을 쓰면 제극인을 해서 일주의 힘을 빼는 거 아닙니까? 일주가 왕한데 관살이 가벼워. 이런 땐 재성을 또 용신을 써서 어떻게 한다? 재생사를 해주라. 관을 쓰라는 거예요. 재성을 써서 재생사를 해주라. 일주가 왕해서 비겁이 많아요. 이럴 때 무재성, 재성이 없어요. 이럴 땐 식신을 써서 설해주라 라는 거예요. 자, 일주가 왕이에요. 비겁이 많아요. 재성이 가벼워요. 역시 식상을 위용으로 하라 라는 거예요. 이걸 왜 이걸 비겁다이 재성이 가볍다 라고 했을 때예요. 무재성과 이제 뭐죠? 재성이 가볍다라는 것의 차이는 크죠? 역시 그냥 재성이 가볍고 할 땐 식상을 쓰라 라는 거예요. 이게 아마 각주가 있는 게 뭐예요? 저 위에도 있고 있는 거 보면 징이나 내지는 징이죠. 징이나 징이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어. 제가 각주 처리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일주가 왕이에요. 관성이 가벼워요. 이럴 때는 인수가 중요해요. 이건 관성이 기운이 빠질 거 아닙니까? 이건 재성을 써야 돼요. 재성을 써서 용신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칠판을 안 어지럽힌 것은 올리려고 안 어지럽힌 겁니다. 자, 8번째예요. 자, 일주가 약해요. 관살이 왕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인술 쓸 수밖에 없어요. 인술 써서 화살을 해줘야 돼요. 화살을 하는 게 딱 좋죠. 일주가 약해요. 식상이 많아요. 이럴 땐 인술을 써야 돼요. 인수를 써서 일주를 도와주고요. 식상을 눌러줘야 됩니다. 일주가 약하고 재성이 왕이에요. 이런 비겁이 우선이에요. 즉, 이 비겁을 먼저 써주라 라는 거예요. 철조 선생이 이렇게 쭉 말씀을 하세요. 일주와 더불어 관살이 양정. 이건 참 좋은 사주예요. 일주도 강하고 충분히 관살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때는 제 식상을 써서 이 제사를 해주면 얼마나 좋은 사주가 되냐라는 거예요. 일주와 더불어 재성이 균적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땐 즉이 인비를 써서 용신을 쓰라라는 거예요. 인성이나 비겁도 좋아요. 차는 개 모두가 용신을 적당하게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도 적당하다고 하죠. 용신을 적당하게 쓰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일주가 불능유력 능히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별간지로 합을 해갖고 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화한격이 진짜면요, 즉이 그 화신으로서 체가 되면서요, 화신이 여유가 있으면요, 즉이 설하는 신이 용신이 되고요, 화한 신이 부족하면요, 즉이 생조하는 신이 용신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참 사주를 이 원문대로만 채용에 대해서 임철조 선생이 말씀하신 대로만 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일주가 강한지 일주가 강한지 약한지 어느 오행이 약한지 강한지 이것을 감정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자, 무릇 당국에 있어서는 보세요. 곡직 위에 옥격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옥격이 있어요. 이건 일주가 원신이죠. 왜?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곡직 또 뭐예요? 옥격이면 목이니까요. 화는 염상, 토는 가세, 금은 종역, 그리고 수는 윤화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격으로서 상을 이루고 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생에서 도와주는 기상자를 용신으로 쓰고요. 식상도 용신으로 쓸 수 있죠. 왜? 일주와 같은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식상도 쓸 수 있다. 이 재성도 용신으로 쓴다. 그 대신 단지 마땅치 않다. 뭐가 마땅치 않냐? 불의라고 해서요. 관살을 쓰는 건 마땅치 않아요. 그
하나의 기운을 극하는 시는 절대 마땅치 않습니다. 나머지는 결론적으로 총시 그 격국에서 그 기세의 의향을 바라다 보고서 용지, 그걸 쓰면 되는데, 이거 무가 곧 뭐 하지 말라라는 금지어예요. 이거 무라고 읽습니다. 무지빌랴. 한 가지로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15번입니다. 자, 봅시다. 15번. 만약에 무격, 무국, 만약 격도 없고 국도 없을 때 사주에 또 용신도 취할 만한 가치, 취할 만한 용신도 없다라고 하고, 즉이 혹 그것을 취한다 하더라도 당했어요. 한신과 합주, 합해서 머물러 있거나 어떻게 돼요? 충신과 손상을 당했다든지 귀신의 겁척 이렇게 꼭 잡고 있다든지, 혹 객신에게 저격 이렇게 가운데 끼어 있다든지, 비단 용신이 불능고 일주, 비단 용신이요 어떻게 돼요? 일주를 돌아다보지 않고 있다든지, 일주 역시 불능고 용신을 돌아다보지 않을 땐 만약에 득세운에서 이것을 깨면 돼요. 그 합신을 깨고 그 또 합한 그 충신을 합을 하든지 검점 이렇게 꼭 잡고 있는 것을 제한다든지, 통기 꽉 가운데 가로막는 것을 통하게 한다든지 하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운에서 안돈, 세운에서 편안하게 흐르는 것이죠. 편안하게 흐르는 것이니 이건 모두 세운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는 사주 자체에서 뭔가 하자가 있어갖고 막히고 합하고 돼 있을 때 세운에서 이렇게 틀어줘 막아주면 세운에서 취용이 있는 것이니 역시 부실위기, 그 기람을 잃지를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않을 것이다. 원주에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십니다. 원주에 아마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원주에, 이건 유백원주에서예요. 원주에서 말하기를 2, 3, 4, 5의 용신이 있다 라고 했는데, 있나봐. 있어요. 저도 확인했어요. 적비, 이건 아니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묘조, 아름다운 명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대류, 크게 잘못된 것이다. 단지, 자, 봐라. 얘기하는 게 8글자 중에서 만약 제거를 해요. 4, 5자의 용신을 제거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즉시 일간 외에 나머지가 뭐 있냐 이거예요. 단지 양자, 2글자로서 쓸만한 게 쓰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건 결론적으로 이차, 이런 이치는 없다. 결론적으로 용지, 유용, 무용,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어떻게 한 가지로만 고착하는 거, 한 개의 착락, 떨어지는 것이지 화거부력이야. 이런 건 바꾸질 않는다. 결론적으로 용신은 2, 3, 4, 5가 아니라 용신은 하나의 결론은 용신자가 하나로 딱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지중에서 희신을 찾아라. 그러면 2글자 아니냐. 용신과 희신 2글자일 뿐이다. 용신이라는 것은 일주가 반기는 것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를 의지하는 신이다. 일주가요. 용신을 제외하고는 희신, 기신 그 외에는 모두 한신과 객신이 있을 뿐이다. 이게 각주를 또 처리한 거 보니까 분명하게 징의에 또 좀 이상하게 써 있을 겁니다. 이게 저는 공부하는 차원에서 천미와 징의를 같이 놓고서 쭉 해보니까 징의를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조금 좀 적천수에 대한 의미가 좀 떨어질 겁니다. 학자는 마땅히라고 해서요. 학자는 마땅히 심찰지 그것을 자세히 살펴야 된다. 무릇 대범이라고 해서 천간의 작용은요. 천간의 작용은 생한즉 생하고요. 극한즉 극해요. 합한즉 합하고요. 충한즉 충해요. 이어 취재. 쉽다.
그 쓰는 물건, 그 재료를 취할 때 쉽게 취할 수 있는데, 지지의 작용은요, 즉, 종종부동자, 어느 건 같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 고로 청간은 이간, 청간은 쉽게 볼 수 있고요. 지지는 난추, 지지는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려울 뿐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 밑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쭉 번역을 이렇게 해 놓고요. 오늘 이게 모두 제가 얘기한 게 이 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역평에서요. 쭉 제가 1, 2, 3, 4, 5, 6, 7로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이 결론을 이제 다음 강의에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 내일 모레겠죠. 내일은 아마 자평진전하는 날이니까 모레쯤, 아마 토요일 날쯤 제가 이걸 읽고서 곧바로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놓은 겁니다. 6번째까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유배건주에 대해서 두세 개가 있다는데 그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례 명조를 토요일 날 강의를 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채용장이 이걸 한꺼번에 다 하게 되면 저는 1시간 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25분을 끊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